한국의 어느 지하철 내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느 외국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할머니 너무 많이 아프시면 일단 지하철에서 내려서 구급차를 불러볼까요? 응, 배가 너무 아파. 할머니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내려요. 그렇게 이 외국 여성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음 정거장인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립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내린 이 외국 여성.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따라피 흰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복대학교 빅데이터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모국인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여사로 유명한 버마라고도 불리는 국가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치안과 내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서 미얀마에서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저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평소에 빅데이터 관련하여 관심이 많던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경복대학교의 빅데이터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너무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미얀마에는 사실 한국 같은 지하철은 없고 주 대중교통은 버스와 기차 그리고 똑똑이라고 불리우는 트럭 뒤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전부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에서 쓰고 중고가 된 버스를 미얀마 대중버스로 이용하고 있어서 한국어가 써진 대중버스를 미얀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한국이 익숙했고 열심히 노력하여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서 지하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볼 일이 많이 없는데 저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바깥 풍경은 어떤지 관심 있게 주변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철을 내부에서 매우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철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타기도 했었고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앉아가면서 반대편 유리창으로 보이는 다양한 풍경들을 보기도 합니다. 가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시는 아저씨들을 본 적도 있고요. 새로운 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 싸움하는 장면도 목격합니다. 그리고 열차 내부에 걸려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광고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정 역사에 멈출 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타는 것을 보면 그 역의 특징을 사람들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많이 타는 역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 역도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타는 역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며 열차 내부를 구경하는 구경꾼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떤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였는데 앉아있는 내내 뭔가 계속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주변을 보니 모두 스마트폰 하기 바빠 보였고 그 어느 누구도 할머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를 움켜잡고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 뭔가 불편해 보이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지하철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려서 구급차를 불러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저를 따라 같이 다음 정거장인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렸고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손을 만져보니 손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계속 마사지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남성분이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여쭤보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그분께 도와달라고 했고 그분께서 할머니를 도와주신 뒤 할머니의 상태가 꽤 좋아지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분께 할머니를 맡기고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 남성분께서 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거절했지만 여러 번 물으시길래 가르쳐 드렸더니 외국인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학교 행정실에서 저를 찾더니 저에게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도와준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학교에서 이 사연에 대해 뭔가 큰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께서는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잘 돌아가셨고 지하철에서 내려 저를 도와주려고 오신 그 남성분에게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꼭 연락하여 감사를 표시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저희 학교로 연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은 뉴스 기사에도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러 오신 그 남성분께서는 김경봉 씨라고 현재 한미예비역 경호단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분께서 옆에서 도와주셨기에 할머니께서 호전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봉 씨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외국 학생이 한국 지하철에서 아픈 할머니를 도와준 이 사연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불편한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도와준 미얀마에서 온 여학생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도와준 김경봉 씨도 그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따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처럼 오늘 하루도 감동적인 일들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